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목요일 황금연의 첫날이죠.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황금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이번 연휴 기간 마치 여름처럼 덥겠네요.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고요. 오늘 또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맑고 쾌초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좀 외출하고 또 여행 나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자, 아직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좀 많은 분들 자제하고요. 끝까지 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또 요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중 한 명이죠. 닉네임으로 일명 켈리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손반망이 처벌이란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원주시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관광의 재도약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하네요. 그 내용 살펴보고요. 자, 또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번 주부터는 1인당 구매 가능한 공적 마스크가 기존의 2매에서 한 장 더 늘어난 3매로 완화되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요일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좀 완화 이후 좀 전반적인 수급 상황 문제는 없는지 또 우리 소비자분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추경 규모는 14조 3천억 원으로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중에 모든 가구가 1인 기준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의 가정은 1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도 처리되었습니다. 전국의 저비용 항공사 중 유일하게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플라이 강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플라이 강원은 마지막 회생 방안으로 강원대 긴급 자금 투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 역시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서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등 이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져 긴급 자금 투입 여부를 고심 중이라면서 도 재정 상태를 고려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순차적 등교 개학 방침에 따라서 강원도 내 학교들도 다음 달 11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다음 달 11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차례로 등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 같은 안에 대해서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 주쯤 등교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이죠. 이른바 N번방의 관련 공범들이 속속 구속되고 또 신상 공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N번방 공범 중에 한 명이죠. 켈리에 대한 이 처벌이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1년으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년이란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면서 도내 여성계도 규탄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성단체들은 춘천지방법원과 검찰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성명서도 최근에 발표했었죠. 자, 이 켈리를 비롯한 이번 N번방 사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여성연대 정윤경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그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먼저 주범이었죠. 조주빈이 구속되고 신상 공개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 공범인 붓다라든지 또 이기아라든지 이런 그 공범들도 속속 이제 그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던 네, 켈리에 대한 그 형벌이 너무 미약하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켈리 네. 언제 구속되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던 거였습니까? 예, 그, N번방이 2018년 하반기부터, 네, 예, 그렇고 이제 박사방은 2019년 7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해자인 남성들이 피해자인 여성들을 속칭 노예라고 칭하고 성착취 관련 사진들을 올리면서 또 신상 정보까지 공유하는 채팅방 커뮤니티로 이제 N번방이 만들어졌고요. 네, 범행에 사용된 텔레그램은 해외 서버를 두고 있어서 압수수색 등이 어렵고 대화 내역을 지우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용되었는데 네, 그 때문에 좀 수사망을 피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네. 제가 이제 질문 드렸던 것이 이제 켈리의 형벌이 너무 약하다라고 네.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네. 이 켈리란 이는 이미 그 구속이 되고 또 재판이 진행 중이었어요. 예. 그 언제 구속되고 어떤 혐의였던 거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켈리가 지난해 1월에서 8월 그때 이제 경기도 오산 자택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이제 판매하려고 아동 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성착취 사진 영상을 네, 9만 1,894개를 저장해서 소지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소지요. 예, 예, 이 중에서 2,590개를 팔아서 상품권과 사이버 머니로 총 2,500여만 원을 챙겼어요. 예, 예, 그래서 1년 6개월의 범행 행각을 이어오다가 지난 9월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고 네, 2달 후인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부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3년간 뭐 취업 제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또 이익금 알겠습니다. 예. 2,397만 원 등도 추징 명령도 내렸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예. 소지하고 판매까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작은 직접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형량이 1년밖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린 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작은 네. 직접 하지 않았던 건가요? 제작이 직접 하지 않은 걸로 해서 1년형이 나왔었는데요. 예. 지금 조사 중인 것은 또 추가 혐의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추가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판에서 확인된 혐의 이외에 이제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 예. 제작에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드러나고 제작까지 했네요. 예. 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 검찰의 그럼 그 초등 수사가 네. 미진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또 저희가 또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건 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 있고요. 네네네. 현재 그 N번방과 이제 박사방이죠. 조주빈과 이기아 네. 붓다 정도인데 네. 그 이들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뭐 공범 관계인가요? 아니면 따로 이제 독립적인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공범인지 독립적으로 저지른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예, 이것이 보면은 그런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 말고도 지금 계속 최근에 다른 그런 SNS를 통해서 비슷한 범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뭐 조주빈과 직접적인 공범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예. 이미 그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네네. 또 수익까지 거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만 네네. 이제 놓고 봐야 되겠는데, 예. 자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징역 1년이 확정되었어요. 예. 우리 어떤 그 법상식과 이제 관련해서 보면은 네. 이걸로 되겠느냐? 네. 너무 이제 그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하고 네. 있는데 이게 좀 네네. 어떻게 보면은 좀 법의 허점이었다 이런 좀 네. 이야기도 있는데 네. 검찰이 애초에 항소를 안 했었습니까? 예,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 검찰이 그러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했던 거였나요?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거죠. 검찰이 항소를 한 게 아니고요. 예. 그 켈리가 항소를 했어요. 그렇죠. 1년도 과하다면서 본인이 한 네네네. 거였고, 예. 예. 제가 이제 뭐 미리 이제 법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이 피의자만 항소하면은 네. 2심에서 최대 형벌은 그 1년으로
그게 더 이상 상한선 높일 아니겠습니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이제 검찰은 지금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네, 손을 뭐 어떻게 댈 수 없는 놓은 거니까 거죠. 네, 손방망이 이제 쳐버리죠. 네, 와서야 다른 네, 추가 범죄를 수사하고 추가 또 기소를 고려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애초에 초기에 그 대처를 좀 우리가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예, 이 예. 부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아, 그렇죠. 그냥 법원은 N번방 운영자인 두 번째 운영자이거든요. 예. 네, 네. 운영자인 켈리가 그냥 잘못을 인정했다. 음흠. 수사에 협조했다는 네. 이유로 감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켈리가 예. 그 전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아동 청소년 관련. 아, 그럴 경우에 예. 최대 10년까지 법정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이제 1년. 예, 뭐 잘못을 했다, 뭐 수사에 도움을 줬다. 예. 또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처벌이 마땅한 결과인데 추범도 감형하는 아니었고요. 것은 예. 그렇죠. 말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법원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죠. 그 법원에서도 너무 이제 약하게 예, 1년을 이제 선고했고 여기 또 검찰은 상고를 하지 않고요. 네네. 그게 이제 확정되고.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으니까 또 이제 켈리는 본인 네. 스스로가 이제 항소를 취하한 거죠. 그렇죠. 항소를 해서 조금 1년형도 더 깎으려고 했는데 예. 박사방이 터지고 이게 불거지니까 소리 소문 없이 항소를 포기한 거예요. 참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참 네네. 답답하네요. 예.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또 항의, 이제 피켓 네. 시위도 이제 벌였습니다만은 이게 그런데 이번 건이 문제만이 아니고 네. 항상 좀 그 사법부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좀 이렇게 그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 예. 좀 약한 어떤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이전에도 뭐 한국 사회가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 지나치게 관대하다라는 네. 것은 뭐 작년에 다크웹 수사를 통해서 여실히 또 드러났고요. 요즘에 많이 이제 나오는 게 다른 외국 사례들하고 비교해서 많이 나와요. 처벌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영상 한 번 내려받는 사람이 징역 7개월, 뭐 보호관찰 10년 이렇게 받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영상 1000건을 내려받은 사람이 뭐 징역 4개월, 심지어 이제 사이트 운영자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받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미국과의 어떤 처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심지어는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한 사람도 네, 이제 보내기로 그렇죠. 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죠. 국회에서요. 네. 일명 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관련 이 법 조항들을 개정했습니다. 예, 예. 대폭 이제 그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어요. 네. 단순 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의제 강간 그 연령도 13세에서 16세로 높였고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강화 대책이 이번 또 개정안에 통과가 되었는데 이런 네. 부분 보시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네. 또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좀 진일보했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거는 되게 환영하고요. 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있으나 구형되지 않는 거죠. 켈리가 10년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1년을 받고 또 항소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는, 그래서 그 법정에서 현장에서 사법부가 어떻게 양형을 구형하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설마 예. 이제 그 입법 과정으로 좀 보완이 되었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수사기관 또 사법부에서도 네.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하고 네. 좀 더 이제 엄격하게 보겠죠. 예. 예. 정말 설마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이 이런 저희 시민들이 이런 데 되게 관심을 가지고 디지털 성범죄가 반드시 처벌돼야 되는 악질 범죄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켈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이 켈리도 그럼 역시 신상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예, 기존에 계속 신상 공개되는 것처럼. 그래서
개정된 법에는 이런 성범죄가 신상 공개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켈리란 그 명칭으로 예, 불러준 것도 싫으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다른 그 제작과 관련된 네네. 범죄를 또 이제 수사를 추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네. 진행 과정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예, 저희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요. 네. 재판은 이미 끝났고요. 예, 예, 수사 앞으로 이제 과정을 봐야죠. 수사되는 것들, 수사 과정이나 뭐 또 재판이 열리게 되면 예, 또 이제 춘천에서 계속 열리게 되거든요. 예. 춘천지방법원에서요. 그래서 또 5월 1일은 로리대장 태범이라는 같은 그런 아하. 성착취 영상물 관련 또 사건 재판이 있어서요. 그런 것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요 관련해서 네네.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어떤 진행 과정이 있을 때마다 좀 이 예. 부분은 또 저희가 또 연결해서요. 좀 말씀을 예.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잊지 네. 않고 또 관심을 가져야 네, 맞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또 조금씩이라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여성연대 정윤경 대표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또 관광업계에도 정말 그 피해가 크죠. 자, 이런 가운데 조만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에 대비해서요.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또 원주시 차원에서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대비해서 또 관광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군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관광업계가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 재도약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것을 대비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관광업계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힘내라 원주관광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피해가 심각한 여행사와 관광 숙박업 등 관광업계 종사자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열어 토론 자리를 마련할 계획인데요. 또 다음 달 30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주민 원주구경 팸투어를 3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원주시 관광 로고송과 뮤직비디오를 온라인을 통해 홍보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관광정책과 신동희 과장에게 듣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면 관광 분야가 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리를 5월달 중에는 한 2번 정도 마련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계획하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자마자 좀 많은 분들에게 좀 홍보도 좀 하고 해서 5월 30일이 그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봄 여행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가 2020년 봄 여행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 혁신도시에 이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쪽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주란 이런 곳이다. 그래서 원주민 원주 구경이라는 이름으로 팸투어를 좀 한 3회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원주가 관광의 자원이 이렇게 매력적인 것이 많고 원주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런 이미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주를 대표해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15분의 문화관광 해설사분이 계세요. 이분들하고 또 한 200여 명 되는 원주시 관광협의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원주 곳곳에서 여행 주간에 원주 웰컴데이 행사를 통해서 원주 관광은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의 힘으로 많은 시민들께 홍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관광업계는 그 정도가 더욱더 직접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현장의 피해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매출이 최소 30에서 50%가 급감하는 등 경영난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속초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업계 피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광 서비스업, 운송 서비스업, 또 숙박업과 운수업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됐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여행도 다닐 수 있는 일상으로의 정말 복귀가 절실하게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이런 만큼 또 마지막 사회적 거리 지키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죠. 약국 등에서 구매 가능한 1인당 공적 마스크가 기존의 2매에서 한 장 더 늘어난 3매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말 처음에 시행될 때와 비교하면은 그만큼 전국의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로 진입된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현장 상황 직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약사회 원주시 분회의 이호섭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약사회장 이호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세 번째 연결이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연결했을 때하고 네. 오늘 세 번째하고 그다음에 좀 그 현장에서 이 네. 마스크 판매하면서 분위기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공적 마스크 한 달 전에 비하면 아주 격세지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마스크 사기가 여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공적 마스크 구매 조건이 많이 완화되고 있고요. 저희 약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뜻을 담아 식약처에다 요청하고 있으니까 더욱 나아지리라 기대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판매 사항은 2매나 3매나 구매 인원이나 나가는 양은 비슷하고요. 아하. 네, 요새 3매라니까 다들 좋아는 하시고 있습니다. 네. 네, 온 김에 네. 아무래도 뭐 한 장 더 구매할 수 네, 있으면 맞습니다. 좋아하시겠죠. 네. 자, 근데 이것이 처음에 이제 그 석장시 확대하면서 네. 이걸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한시적으로 해보겠다. 네, 네. 5월 3일까지죠? 네, 다음 네, 주까지 네. 시범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없으면은 네.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지금 네. 분위기 보시고 뭐 다른 약국들도 얘기 많이 들으실 네, 네. 텐데 네, 네, 맞습니다.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세 장으로 늘었어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 유지될 것 같고요. 네. 또 뭐 일회용이나 천 마스크가 상시적으로 이제 많이 보급되고 있어서 그런지 판매량이 많이 여유 있어진 게 사실입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럼 네.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네, 네. 마스크 수급이 정말 이제는 좀 한숨 돌릴 정도가 되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상황은 그런데 앞으로의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거나 개학이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현 상황만 이제 놓고 봤을 때, 네, 네.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2차 웨이브나 지금 이런 그 걱정을 네,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상황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공적 마스크를 이렇게 시중에 이제 판매도 하면서 네. 계속해서 또 비축 물량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튼 이 부분만큼은 끝까지 이 정부의 방침을 확실하게 네, 우리가 네. 믿고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스크 구매 가능계수도 확대되었고 네. 이 대리 구매도 굉장히 처음에는 엄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이것도 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바뀌었습니까? 네, 대리 구매 일단 현재 기본 틀이 오부제 기본 틀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네. 대리 구매가 이제 완화가 됐어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리 구매 대상자가 아님에도 대리 구매가 되는지 잘못 알고 있는데 완화되었다 하니까 이제 다 네, 되는 줄 네, 아시고 예. 그건 아니고 대리 구매 대상자에 한해서 보호자의 학과 함께 한날에 두 분이 같이 구매하는 것이 완화된 겁니다. 원래 그 각자 다른 날에 가셨어야 되는 다른 거죠. 날이었는데 예. 네, 1회 방문으로 같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완화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 자녀가 저와 이제 네, 출생 연도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네, 갔을 때 제 네, 자녀 것까지 요일이 달라도 네, 한꺼번에 한 번에 이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부모 요일에 같이 사실 수도 있고 자녀 요일에 오셔도 같이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이 정도만 해도 좀 네. 많이 좀 편리해졌네요. 알겠습니다. 네. 예, 좀 현장에서 네. 직접 좀 판매를 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약사님도 굉장히 힘들다라 많이 이야기했는데 네. 네. 뭐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많이 이 부분도 개선되었습니까? 많이 개선되었고요. 예, 앞으로는 더 완화되어서 오부제도 조속하게 좀
완화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도와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참 그리고 네. 오늘 이제 그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고요. 네네.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만은 네. 가령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은 오늘은 그 4번, 네. 또 8번 네. 이 날에 이제 해당되는 네. 예,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다 요일에 상관없이 구매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뭐 선거날이나 토요일, 일요일 마찬가지로 휴일에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구매할 수 있어서 아마 판매량이 평일에 3-4배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살 수 있는 그 수량은 그대로 제한이 되는 거고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일은 노동절이고요. 다음 네. 주는 또 이제 어린이날이 있는데 이 휴일들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적용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노동절은 이제 제외되고요. 공식이 아니라서 그렇진 않고요. 예. 네, 어린이날은 적용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모든 요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구매 가능하다. 이 정도로 확인하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연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의학사회 원주시분의 이호수 회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여수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